윈드 때문에 뭐 산이 무너진다 카네. 그럼 4주 안에 주가를 올리면 되겠네요. 윈드를 상장시켜서 우리 잘할 수 있겠나? 시미즈를 만나서 협상해 보겠습니다. 前向きに検討させていただきます。 쉽지 않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협상의 기술 4화까지 윤준호가 차차게임즈를 인수하며 이커머스와 게임 산업을 잡아냈죠. 송지식 회장도 손들어줄 만큼 대성공이었는데 갑자기 산인그룹 주가가 폭락하면서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가가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사모엘 펀드가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초비상 상황. 5화 예고편은 이 위기의 시작부터 윤준호의 반격 단서까지 숨막히게 이어집니다. 한지은 기자의 공격적인 기사와 송재식 회장의 분노, 윈드 자전거 상장 계획, 그리고 일본 협상의 난항까지 오늘은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제 뇌피셜로 5화 전개를 예측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갑시다. 자, 5화 예고편 첫 장면, 중앙경제 한지은 기자가 DC게임즈 포기하고 망한 차차게임즈 인수, 산인그룹 암울한 미래라는 기사를 띄웁니다. 이 기사 때문에 산인 주가가 99,000원대까지 떨어졌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한지은은 윤준호 에게 반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4화에서 윤준호가 DC게임즈 대신 차차게임즈를 인수한 걸 몰랐던 것이 화가 난 것이죠. 자극적인 기사로 자기 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어쨌든 언론의 힘을 악용하는 나쁜 기자가 바로 한지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기자의 감정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한지은 기자의 감정이 매우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협상의 기술 드라마의 메인 빌런인 하태수 전무와 어떤 모양으로든 또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지은 기자의 이러한 악행으로 인하여 제일 위험한 상황은 산인그룹의 주가가 1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떨어지게 되면 사모엘 펀드가 산인그룹의 경영권을 노릴 수 있으니 이것은 사모엘 펀드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하태수의 치밀한 계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한지은이 하태수 라인 아니냐, 기자가 너무 편파적이다 라는 의견도 보였는데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산인을 흔들려는 음모의 첫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준호가 이걸 어떻게 알아챌지 벌써부터 긴장감이 터지네요. 다음 장면, 송지식 회장이 신문을 보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윈드 때문에 산인이 무너진다 하대 왜 일찍 상장 안 해노? 라며 화내는 모습이 강렬했습니다. 주가가 99,000원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송재식은 레저와 호텔 리조트 대표 오치영과 이동준 상무를 질책하는 것 같아요. 하태수는 상장을 진즉시켰어야지 라며 빈정대고 하태수 라인의 최동규는 오치영 어깨를 툭 치며 폭탄 돌리는 기네 라고 비웃습니다. 예고편의 정황을 봤을 때 윈드는 산인에서 만든 성인용 고급 자전거 모델입니다. 아마 레저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기획됐는데 과거 상장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주가에 큰 악영향을 준 것이죠. 송재식 회장이 이렇게 화내는 걸 보면 윈드가 단순한 자전거가 아니라 산인의 미래를 좌우할 잠재력을 가진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윈드가 산인그룹 레저 사업의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죠. 근데 왜 상장을 안 했을까요? 왜 물건을 기획만 해놓고 정식으로 팔려고는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오치영 대표는 그의 인물 소개를 참고했을 때 성실하지만 정치에 약한 성격이라 임원회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밀지 못했고, 이동준도 송재식 회장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확실하게 밀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송재식의 분노는 산인이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하태수가 이 틈을 비웃는 게 또 얼마나 얄밉던지, 진짜 하태수는 이 그룹을 위해 있는 존재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기 속에서 윤준호가 이끄는 M&A 팀이 나섭니다. 윤준호 팀장은 4주 안에 주가를 올리면 되겠네, 윈드를 상장시켜서 라고 하죠. 일단 5화의 명확한 방향성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보는데요. 떨어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반전 카드를 꺼내야 하는데 그것이 윈드라는 최고의 자전거 모델이고, 그걸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윤준호와 M&A 팀이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송재식 회장이 윤준호에게 니 잘할 수 있겠나? 라고 묻는데요. 이러한 질문 자체가 매번 윤준호는 정말 어렵고 힘든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송재식 회장이 명확한 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준호에 대해서 100% 신뢰가 없는 송재식 회장이지만 지금까지 윤준호가 보여준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지속적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동
이동준 상무의 엄청난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회장의 허락을 받은 윤준호가 바로 자전거 담당자에게 찾아갑니다. 윤준호는 자전거 담당자에게 차원이 다른 윈드에이를 400만원대에 팔 수 있다면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자전거 담당자는 무조건 이기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즉 최고의 자전거를 진짜 자전거 사랑하는 마니아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비교적 값싸게 내어놓는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당연히 소유하고 싶을 것이니까요. 윤준호와 M&A 팀은 이 좋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또 돌입합니다. 그건 바로 최고의 재료를 저렴하게 먼저 구하는 것이겠죠. 먼저 윤준호가 말했던 차원이 다른 윈드에이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보통 자전거 프레임은 스틸, 알루미늄, 카본, 티타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윤준호가 차원이 다르다고 한 걸 보면 카본이나 티타늄 재질의 고급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걸 400만원대에 팔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1화에서 4화까지 보면 윤준호는 팔 땐 비싸게 팔고 살 땐 싸게 사는 협상의 천재잖아요. 이번엔 좋은 부품을 싸게 구하려고 일본에 갔는데 예고편 끝부분에서 보면 협상이 난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영 변호사가 다음이 어딨어? 라며 화내고 최진수 인턴이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는 걸 보면 우리 사랑스러운 최진수 인턴이 또 실수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댓글들 중에서 최진수 때문에 망한다 라는 농담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실수를 했을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기대해보고요. 어쨌든 일본에 와서 관광만 하고 돌아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M&A 전설 윤준호는 쉽지 않겠는데요 라고 하며 예고편이 끝나는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뇌피셜을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윤준호는 일본 협상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저는 오치영 대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치영은 성실함으로 올라온 인물인데 윈드 상장 실패로 송재식 회장에게 혼이 나잖아요. 이 기회에 오치영이 자신도 이번에 뭔가를 확실하게 해내야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준호 팀장과 손잡고 일본의 자전거 부품 회사들을 찾아가서 부품 협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오치영 대표 자체가 성실함에서 오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레저 사업 경험이 윤준호의 냉철한 협상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치영이 일본 업체와 과거 거래했던 인맥을 활용한 거나 호텔 앤 리조트의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서 부품 값을 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치영 대표가 진짜 이 상황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는 이 드라마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말처럼 그리고 그의 별명 백사나 그의 헤어스타일에서 느껴지는 정말 잔인한 아우라처럼 상대를 박살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협상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1화에서 4화까지 보여준 윤준호 팀장의 모습은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윈윈하는 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업체에 이익을 주면서 부품을 싸게 구하는 묘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윈드에이를 400만원대에 출시하면 산인 레저 시장에서 부활하는 첫걸음이 될 거고 많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산인이라는 브랜드와 그에 걸맞는 최고의 자전거를 비교적 저렴하게 사면서 주가도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동준 상무와 그의 라인 김우철, 민혜성도 윤준호를 적당히 도와주는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인그룹이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윤준호를 통해서 산인그룹이 살아나고 있으니 다른 계열사 대표들도 자연스럽게 윤준호와 협업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상상만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윤준호와 M&A 팀은 오치영 대표와 연합하여 일본 협상을 성공시킬 겁니다. 최진수 인턴의 실수와 일본 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잠시 흔들리지만 오순영의 따뜻한 설득과 광민정의 데이터 분석으로 일본 업체를 또 한 번 기가 막히게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치영이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 카본이나 티타늄 부품을 싸게 구하고 윈드에이를 400만원대에 출시하는 것이죠. 상장 후에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하여서 주가가 10만원 이상으로 치솟고 사모엘 펀드의 위협을 막아냅니다. 송재식 회장은 윤준호에게 네가 결국 해냈구나 라며 미소를 짓고 산인그룹이 레저업계 강자로 떠오르는 시원한 결말을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제 하태수 입장에서 좀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태수는
윤준호는 자신의 기득권이 또 빼앗긴다는 생각에 교묘히 윤준호를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엔 일본 협상 정보를 빼내서 부품 공급을 막거나 윈드A 출시 전에 품질 문제 같은 부정적인 루머를 다른 사람을 통해 아마도 한지은 기자를 통해 퍼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태수 라인, 조범수, 박태호, 최동규 그리고 임형섭은 그룹이 위기인데도 윤준호의 발목을 잡는 데에 급급하죠. 또 특히 임형섭이 첩자로서 또 한 번 M&A 팀 내부 정보를 은근히 알아내서 유출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윤준호는 이번에도 이런 음모를 미리 알고 또 역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짜 협상 장소를 흘려서 하태수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한지은 기자가 이번에도 잘못된 기사를 내게 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등의 윤준호만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는 결국 윤준호와 하태수 투톱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5화에서 윤준호가 하태수를 좀 제대로 한 방 먹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번 5화도 마구마구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만큼 긴장감 넘치다가도 결국은 윤준호의 승리로 시원하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협상의 기술 5화 7편을 뇌피셜을 열심히 돌려봤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음모, 윈드 고급 자전거의 상장 위기, 윤준호와 오치영의 기가 막힌 협력과 반격까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 뇌피셜이 맞는지 5화 방송을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뇌피셜도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